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 한때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 미국으로 넘어가서 성공을 꿈꾸는 말을 일컫는 의미로 자주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을 들어본 지가 꽤나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들은 꿈을 성취하고 고국으로 멋지게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코리안 드림을 이루어냈다는 캄보디아 여성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종종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해도 죽어라 공부해도 계층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저 주어진 삶에 그냥 누가 더 불평을 조금 하면서 살아가냐 그 차이입니다. 때로는 밥도 굶어야 할 때도 있으며 여름철 지독한 각종 해충 때문에 잠도 설쳐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불평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조금 더 못 사는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사람들은 더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12살이 되자마자 저를 아주 멀리 있는 도시의 낯선 마사지 가게에 팔아버리셨습니다. 한국 돈으로 겨우 80만 원 되는 돈이었죠. 한국 돈으로 겨우 80만 원에 딸을 판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후진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 80만 원은 정말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5살, 6살짜리 여자애들을 앉혀놓고 나중에 꼭 마사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가족들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할 수 있다며 외국인 상대 유흥업소 종업원을 지칭하는 마사가 되는 게 장래희망이라며 말하고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업소 중 한 곳에 팔려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접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아이들은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일들을 매맞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이미 부모님에게 80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물건 취급당하면서 그곳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빨래는 물론이고 청소는 당연하고요. 요리 솜씨가 있으면 주방을 맡아서 일하죠. 그러면서 잠자리나 식사는 열악하게 제공되고요.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5년 넘게 버텼어요. 사장 부부는 저희 같은 불쌍한 소녀들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죠. 그들은 심지어 자동차도 있어요. 한 번은 한국의 기아 자동차를 샀다며 자랑을 해대는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죠. 하지만 반면에 나는 언제쯤 저런 자동차를 사볼 수나 있을까? 그게 가능하기나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 정말 어두운 미래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가장 친한 친구 보파가 태국으로 도망가자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작년부터 태국의 브로커와 접촉하고 있었고 준비가 다 되었다면서 말이죠. 나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꼴람 너도 내가 구해주고 싶어서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보파의 눈빛을 보니 장난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브로커가 여러 명을 모아서 새벽 시간에 차를 타고 태국의 국경으로 이동한 뒤 동트기 전에 도착해서 국경을 넘는 게 목표였습니다. 국경에서 수비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곳이 있는데 미리 울타리를 뜯어놨고 그곳에는 국경 수비대가 없어서 수월하다고요. 심지어 태국 쪽에 넘어온 사람들을 태워서 이동시켜줄 차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도 주선해준다며 걱정할 것 없다는 보파의 말은 믿음이 갔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죠. 국경을 넘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지만 어느새 저는 보파가 준비해놓은 브로커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겁이 많이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지긋지긋한 곳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예정대로 동이 트기 전 국경 근처 강가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준비해놓은 자동차를 타고 태국의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저와 보파는 기뻤습니다. 꼴랍, 우리가 국경을 넘었어. 이제 자유야.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저희는 어느 공장으로 들어갔고 거기는 수용소 같은 모습이었고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조금 더 위생적인 환경, 조금 더 나은 식사가 제공될 뿐 심지어 급여도 받기는 했지만 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덜 받았습니다. 저와 보파는 그곳에서 또 3년간 노예처럼 살았죠. 캄보디아 때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것 말고는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파에게 제가 먼저 이곳에서 탈출하자고 했지만 보파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혀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진 대접을 받거든요. 그리고 태국의 경찰력은 캄보디아보다 뛰어나서 신고만 하면 금방 잡을 수 있다고 겁을 주었기 때문에
쉽게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파도 그런 것을 겁내했죠. 결국 저 혼자 탈출을 감행했고 거의 도망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태국 사람들이 퇴근하는 무리에 섞여서 자연스럽게 정문 밖을 걸어나갔을 뿐인데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탈출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태국의 경찰력도 겁낼 게 없었습니다. 방콕에서 브로커를 만났고 그동안 태국에서 모은 돈을 전부 다 주고 컨테이너선을 타고 한국으로 미립국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소개받았는데 어느 시골의 꽃농장이었습니다. 몸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람 대접받고 급여도 받았습니다. 식사와 잠자리도 제공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나중에 돌아갈 때를 위해서 다 관리해 주시겠다고 했죠.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공장에 남아있던 보파의 소식에 대해서 수소문하고 있었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태국 공장에서는 제가 도망간 것을 알고 저와 가장 친했던 보파에게 제가 어디로 갔는지 추궁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보파는 저를 숨겨준 것으로 오해받아서 다시 캄보디아의 그 마사지 가게로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나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보파는 그곳에서 상당히 모진 대우를 받았을 게 뻔하죠. 보파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고 자다가도 보파가 꿈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 잠에서도 깬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서 그냥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래야 몸이 힘들어서 꿈 한 번 안 꾸고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4년을 일하고 저는 주인 아저씨께 캄보디아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날 저녁 주인 아저씨 부부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삼겹살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급여를 따로 모아서 통장에 관리해 주셨는데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로 적금식으로 제 월급을 4년간 꾸준히 넣어주셨고 퇴직금까지 더해서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며칠 뒤 주인 아저씨는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다가 저를 주셨고 저는 소중하게 그 돈을 바느질해서 옷에 꿰매 넣고 동네 파출소로 가서 불법 체류자라며 자수했습니다. 저는 수갑이 채워진 채 출입 국관리소로 이동되었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조사를 받고 캄보디아로 추방당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현금은 현금째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며 캄보디아에 제 명의 계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제가 한 일은 한국 사람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제가 5년 넘게 생활했던 그 마사지 가게로 갔습니다. 그 사장 부부는 저를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보파라는 여자를 돈 주고 사고 싶다고 했고 사장 부부는 잠시 당황하더니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묻더군요. 얼마냐고 가격을 물었고 한국 돈으로 200만 원 남짓한 액수를 불렀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열어서 돈뭉치를 내밀었죠. 그 사장 부부는 특유의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 돈을 받아든 뒤 보파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파는 저를 보며 꼴랍이라고 소리치며 달려와서 저에게 안겼습니다. 제 이름을 들은 사장 부부는 깜짝 놀라며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너도 멀쩡히 돌아가고 싶으면 네 몸값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며 말이죠. 저는 당당하게 또 다른 돈뭉치를 꺼내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보다 더 큰 액수였죠. 아마 300만 원쯤 되었던 것 같아요. 더 큰 돈뭉치에 또 탐욕스러운 표정이 나오더니 그 돈을 가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보파를 안고 미안하다며 울었고 보파는 고맙다며 괜찮다고 이제는 다 괜찮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제 부모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죠. 고향에 찾아갔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한국 사람처럼 꾸민 저를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를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치더군요. 저를 지나치는 찰나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못 알아보겠어? 제가 먼저 말을 걸었고 엄마는 깜짝 놀라서 저를 보더니 큰 소리 내서 우셨습니다. 왼손 안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제가 한참 전에 팔려간 소녀 꼴랍이란 것을 알았죠. 저는 솔직히 엄마에게 찾아간 뒤 엄마가 나를 버렸듯 나도 엄마를 버릴 거라고 말한 뒤 뒤돌아 그 마을에서 나올 생각이었는데 막상 엄마가 서럽게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곳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오신 아빠도 너무 미안했다며 통곡을 하셨고요. 저는 결국 부모님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깨끗한 단층짜리 집을 지었고 은행 통장에 남은 돈을 넣었습니다. 웬만한 캄보디아 직장인들의 월급과 비슷한 액수의 이자를 매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불법적인 경로로 한국에 들어갔고 힘든 일을 하다가 돌아왔지만
좋은 농장 주인 아저씨를 만나서 불행했던 제 인생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큰 기회를 주었던 곳입니다. 다시는 갈 수 없겠지만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